자, 말씀하신 대로 유모 행정관의 진술 내용이 오늘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깜빡했다. 돌려주라고 했는데 내가 깜빡했다라고 해서 자신의 책임인 것처럼 느껴지는 진술이 나왔거든요. 예. 김보여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한 명을 살리겠다고 윤 대통령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진술입니다. 왜 그러냐면 김 씨가 고가의 명품을 받은 게 2022년 9월이고요. 그 영상이 논란이 된 게 2023년 11월입니다. 네. 그동안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 얼만큼 논란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논란이 있을 때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윤 대통령이 지난 2월 달에 KBS 인터뷰에서 박절하지 못해서라는 유행어를 남겼고요. 그리고 5월 달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는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사과를 드리고 있는지 애매한 이 표현인데 윤 대통령에게 억지로 해명과 사과를 시킨 이 사람 누군지 이 시나리오,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를 짠 사람 김건희 씨가 문제가 아니라 보좌관한테, 행정관한테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새롭게 시나리오를 짜서 검찰에 제출한 이 사람 즉각 징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유모 행정관이 직접 했는지 누군가가 그런 시나리오를 짰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는 거죠. 김성열 위원님, 네. 깜빡하고 못 돌려줬다는 진술을 한 유모 행정관이 여러 차례 등장을 했거든요. 어떤 네. 인물입니까? 한마디로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이죠. 이분이 처음 나온 게 이제 대통령 취임식 한 다음에 6월 달에 봉하마을 그때 추모식에 이제 동행을 하면서 이제 지인을 동행했다라고 해서 문제가 됐던 그분이거든요. 예. 호바나 컨텐츠라고 전에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그 회사의 직원이기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대통령실에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한 다음에 한 달 뒤에 나토 순방 때도 이분이 1호기를 타고 동행을 했던 한마디로 최측근입니다. 네. 정말 최측근이고요. 이분이 실제로 최재형 목사하고 이 김건희 여사하고의 그 만남도 카톡으로 이제 여사님께 전하겠다, 시간 알아봐 주시겠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조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말하는 개인 수행비서 또는 문고리 권력까지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김 여사의 지시를 깜빡하고 못 돌려줬다는 진술이 왜 이 사람의 입에서 지금 나오느냐예요. 저는 이것이 김건희 여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검찰 소환에 대비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좀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자꾸 논점을 좀 흐리는 부분인데 이 사건은 공직자가 부정한 이득을 취한 일입니다. 이거는 뇌물죄로 사실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뇌물죄로 봤을 때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 체계상에서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그거를 실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차치하고 어쨌거나 이렇게 부정한 이득, 공직자가 부정한 이득을 얻었을 때는 뇌물죄의 성립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빨리 돌려줬다.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뇌물죄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좀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나온 저 진술은 검찰에서 뇌물죄 혐의를 이제 보는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가의 선물인 줄 모르고 받았다가 열어보니까 너무 비싼 것 같아서 돌려주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검찰협의회에서 빠져나가는데요. 그렇으면 돌려주려고 했던 의도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의도에 대해서 지금 보좌관이 까먹었다라는 쪽으로 핑계를 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부속실 직원이 여사의 지시를 깜빡했다. 오신환 의원님, 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다른 사람의 지시도 아니고 지근거리에서 이른바 모시는 사람의 지시를 깜빡했다. 다른 일이 많아서라고 하는 게 납득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네. 뭐 상식적이지 않죠.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저 발언이 지금 검찰 수사에서 처음 최초 이렇게 발언된 내용들이 좀 의아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과거에 이것이 뭐 굉장히 큰 논란 속에서 계속 지속돼 왔는데 최근에 이제 검찰의 그 유모 행정관이 이게 나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다시 돌려주지 못했다라고 이제 진술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그 이전에 발언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번복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이제 유모 행정관의 본인의 판단에 의한 건지 아니면은 뭐 내부적으로 그것이 법리 해석들을 통해 가지고 저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 여부가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검찰 수사에서 좀 더 정확하게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명품백을 뭐 그것이 이제 명품백이 진술하거나 발언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그런 어떤 증거 물품이기 때문에 네. 검찰로서는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것이 이제 그대로 보존돼 있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한꺼번에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서영주 의원님, 네. 이렇게 영부인의 지시를 깜빡하고 이행하지 않았으면 그게 사실이라면 징계 사유 아니에요? 징계를 했어도 벌써 했어야죠. 그리고 깜빡할 수 없는 게 이게 그 시점 자체가 22년 9월이었다면은 이게 영상이 공개된 게 23년이잖아요. 뭐 깜빡을 너무 오래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와서 이 깜빡한 게 드러났죠.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시기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받고 나서 몇 개월 뒤에 이거를 본인이 뒤집어 쓰려고 주변에 측근이 제가 뒤집어 쓰겠습니다 라고 하려면은 빨리 뒤집어 써야 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네. 그리고 많은 판단들이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차르지 못해서 죄송하다. 국민한테 사과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권익위도 그렇고요. 대통령실도 이걸 둘러대느라고 국가기록물로 둔갑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를 오락가락하는 상황 속에서 검찰은 이런 경우를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는 것들이 법률상의 통상의 판단이죠. 그러면 지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은요. 굉장히 죄질이 나빠지고 있다. 네. 라는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대국민한테 대통령이 이 부분에서 부적절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냥 옆에 있던 커버나 컨텐츠와에서 같이 있었던 그 직원이 행정관이 돼서 이제서 뭔가 증언을 하면서 내가 다 책임지겠다. 내가 깜빡했다. 라고 하는 거. 네. 검찰이 바보입니까? 만에 하나 이 말을 믿고 검찰이 어떤 공소혐의라든지 수사의 방향을 그쪽으로 돌린다면 이거는 명백하게 검찰 자체도 뭔가 어떤 직권을 남용하거나 어떤 권력 앞에서 수사 자체를 완전히 오염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저는 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